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니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15번째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 서유기의 작가 오승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번째 중국 최고의 콘텐츠 서유기를 만든 오승은 1.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 흔히 중국의 4대 기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때에 쓰였던 네 가지 소설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신해암의 수호지, 오승은의 서유기, 그리고 작자 미상의 금병매, 금병매를 대신해서 조설근의 홍루몽을 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삼국지를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었죠. 그러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소설은 서유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저희 아이들도 푹 빠져서 읽고 있는 마법 천자문도 그렇고 제가 어린 시절에 즐겁게 보았던 나라라 슈퍼보드나 드래곤볼 역시 서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드라마 화유기, 또 게임 세븐나이츠, 테일즈 런너 등에서도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재창작된 것이 바로 서유기이죠. 서유기는 7세기에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북인도에서 대승불전을 구하고 돌아온 중국 불교 사상 위대한 사건에 입각하고 있고요. 재미를 위해서 72반 변화의 수를 자유자재로 부리고 근두운을 타서 10만 8천 리를 단숨에 날아가는 손오공과 또 다른 요괴인 저팔계 사오정이 산장법사, 즉 현장을 도와서 나쁜 요괴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손오공의 내력을 설명하는 부분, 삼장법사가 불전을 구하러 가는 일, 81가지의 난을 만나서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의 흥미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유기를 쓴 인물 오승은은 누구일까요? 이 옛이야기를 좋아하던 오승은 명나라 시대인 1500년 회안부 산양현 지금의 장수성에서 태어난 오승은은 그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버지 오예는 가난한 상인이었지만 성격이 긍정적이었고 옛 이야기, 특히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오승훈을 데리고 여러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얽힌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는 했죠. 그런 영향 덕분인지 오승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옛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고 책도 즐겨서 읽었고 글을 쓰는 것도 잘해서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을 읽고 쓰는데 재주가 있었던 오승은은 벼슬과는 유독 인연이 없어서 나이 50이 될 때까지 번번이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다가 50세가 되어서야 국가에서 인재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 국자감이라는 곳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도 6년이 지난 1556년 겨우 저장성 창신현 현령을 보좌하는 벼슬을 얻게 됩니다. 현령도 아니고 현령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방 같은 벼슬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때부터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승우는 이처럼 오래 벼슬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더욱 가난해져 갔다고 합니다.
어렵게 오른 이 이방 정도의 벼슬 마저 탐관오리라는 누명을 쓰고 2년 만에 쫓겨나서 맨몸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야 했죠. 고향에 돌아온 그는 이런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꼭 책을 사서 읽거나 가서 듣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한 이야기들을 서유기를 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죠. 아무튼 글도 잘 짓고 시도 잘 지었던 오승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쓴 글을 팔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본인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글에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후손이 없는 덕분에 사라져서 종적을 알 수 없게 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기 이외에도 사양선생, 생존고, 화초, 신편 같은 이 몇 가지 작품만이 나왔다고 해요. 그가 쓴 거는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왜? 이 오승은이 쓴 글을 물려받을 그러니까 후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3. 서유기의 탄생. 서유기는 그의 나이 40대 후반부터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서유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나라의 승려 현장법사가 천축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이야기 대당서역기와 대당자은 대당자은사 삼장 법사전 등을 바탕으로 여기에 도교와 불교, 민간 신앙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만든 소설입니다. 즉 실제 사건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어서 만든 일종의 요새 말로는 팩션 소설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고전 소설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판본, 즉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를 하는데 서유기 역시 여러 가지 판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명나라 가정제, 만력제, 숭정제 때 출판된 이 네 가지 종류가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가정제 20년, 여상두가 48호 편집한 서유기전과 만력제 때 주정신이 10권으로 만든 당삼장 서유석 액전, 또 동시대 같은 이 만력제 때 세덕 당본의 100화짜리 서유기, 그리고 숭정제 때 쓰인 100화짜리 이타고 선생 비평 서유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승은의 서유기는 100화에 이르는 방대한 소설의 분량이지만 다양하게 등장하는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지루할 틈이 없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장법사를 제외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인간이 아닌 요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다른 삼국지나 수호지, 금병매 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4대 기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